자,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알아보게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놈의 역이라는 것은 뭐가 되냐 하면 여기다 이렇게 써볼까요, 우리가? 요놈의 역이라는 놈은 Q이면 P이다가 되는 거야. 자, 이 화살표를 왜 양쪽으로 했는지 알겠죠? Q이면 P이다의 역은 P이면 Q이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역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럼 대우라는 것은 뭐냐 하면 봐. 이 대우라는 놈은 이거는 그 좌우를 바꿨죠. 근데 바꾸면서 낫까지 붙이는 거예요. 즉, 낫 Q이면 낫 P이다가 바로 이놈의 대우가 됩니다. 자, 그럼 봐. 이놈의 역은 또 뭘까? 왼쪽 오른쪽을 바꾸는 거니까 낫 P이면 낫 Q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뭐가 되냐 하면 바로 대우가 됩니다. 왜냐하면 좌우가 바뀌면서 낫도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역이라는 것은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거구나. 그 다음 대우라는 것은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서 둘 다 부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런데 왜 이 역과 대우를 배우게 되냐 하면 봐. 우리가 요렇게 한 묶음으로 묶습니다. 요렇게 한 묶음으로 묶고요. 그 다음 요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요. 자, 이렇게 묶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대우라는 놈들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별한 관계가 뭘까요? 자, 예를 들면 봐. 이 대우의 특별한 관계를 보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걸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조건 P의 진리집합 P와 조건 Q의 진리집합 Q 사이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전체 집합에 대해서 P가 Q에 속하니까 Q 안에 P가 들어있는 이런 걸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뭐 혹은 P가 Q에 속한다는 것은 P하고 Q가 서로 같을 때도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P와 Q가 똑같은 집합일 때도 어떻게 되겠어? 요놈이 참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얘의 대우, not Q이면 not P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not P면 not Q라는 것은 결국 진리집합이 Q의 여집합이 될 테고 P의 여집합이 되는데 이 둘 사이의 포함 관계가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보자 이거야. 예를 들면 요거를 복사에다가 여기다 한번 그대로 갖다 붙여볼까요? 여기다 갖다 붙여보면 이게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에 색깔을 칠해볼게요. 그러면 P의 여집합은 어디냐 하면 바로 이거 다를 얘기하죠. P를 뺀 나머지 다를 얘기합니다. 이만큼이 P의 여집합이 됩니다. 사실 뭐 이거 그림 안 그려도 색깔 안 칠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색깔을 칠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Q의 여집합은 Q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영역에 또 색깔을 칠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칠할 수가 있겠죠. 그럼 보세요.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P의 여집합이 지금 Q의 여집합보다 더 크죠. 그래서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포함 관계가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게다가 P하고 Q가 똑같은 집합이라면 여기 또 PQ 쓴 거 봐라. 그죠? P하고 Q가 똑같은 집합이라면 당연히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도 똑같은 집합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이러한 포함 관계는 계속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P면 Q이다가 참이 되면 그 대우인 not Q이면 not P이다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라는 것은 항상 성립합니다. 됐지? 자, 그러면 혹시 원명제가 거짓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원명제가 거짓인 경우, 즉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P라는 놈이 Q라는 놈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P와 Q가 요런 관계에 있어도 P는 Q에 속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 P와 Q가 아예 서로 소인 두 집합이야. 그래서 P와 Q 요렇게 있어도 이놈은 P가 Q에 속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P와 Q의 포함 관계가 역전되는 거지. 그래서 P가 더 크고 Q가 더 작아. 이런 관계도 P가 Q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관계에 있을 때 not Q이면 not P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참거짓을 한번 판단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Q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의 포함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자, P의 여집합 상상할 수 있죠? 네, P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고요. Q의 여집합 역시 Q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놈이 둘 사이에 포함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색칠해보자 이거야. P의 여집합은 P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Q의 여집합은 어디겠어? Q의 여집합은 Q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들이 한 놈이 다른 놈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죠.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도 이 포함 관계가 뭐 얘가 얘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얘가 얘에 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없고요. 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P의 여집합이 오히려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는 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무조건 거짓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대우와 원명제와 대우 사이의 특별한 관계가 뭔지 알겠지?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무조건 참입니다. 바꿔 말하면 대우가 참이면 원명제도 참이 되는 거고요. 또한 원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는 무조건 거짓입니다. 바꿔 말하면 대우가 거짓이면 원명제도 무조건 거짓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제와 그 대우는 참과 거짓을 함께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지? 좋아.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그러면 원명제와 역의 관계는 어떠냐?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치? 예를 들어 우리가 P면 Q이다가 참인 경우를 한번 봅시다.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한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P가 Q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 P가 Q에 포함된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생각했듯이 Q가 P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와 Q가 서로 어떤 집합, 같은 집합인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P가 Q에 포함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 이때 이놈의 역, Q이면 P다의 참거짓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경우엔 진리집합 Q와 진리집합 P의 포함 관계를 보면 되는데요. 자, 볼까?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야? Q가 P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가 없고요. 그죠? P가 Q를 포함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포함되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요 경우 말씀드린 겁니다. 위의 경우 요렇게 되기 때문에 Q가 P이면 뭐다? 거짓이다. 이걸 Q이면 P이다는 거짓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런데 봐. P하고 Q가 똑같은 경우라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들의 포함 관계가 요렇게 될 거 아니야. 둘이 똑같은 거니까. 그렇다면 이 경우는 뭐다? 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면 Q이면 P이다라는 명제, 즉 얘의 역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얘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원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역이 참이다 거짓이다를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관계가 P면 Q이다가 거짓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즉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럼 얘도 아까 우리가 여러 개 그려봤었죠? 예를 들면 P하고 Q가 이렇게 공통 부분을 갖고 있는 경우
혹은 P하고 Q가 아예 서로 소가 되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P하고 Q가 포함 관계가 아예 역전되는 경우, 이렇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충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Q가 어떻게 되는 거야? P가 Q를 포함하는 이런 경우를 보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 Q이면 P다. 역의 포함 관계, 역의 참거짓은 어떻게 될까? 즉, Q와 P의 포함 관계를 보면 이 경우에도 Q는 P에 포함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경우에도 Q는 P에 포함이 안 되죠? 근데 이 경우는 Q가 P에 포함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거짓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Q가 P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해서는 뭐다? 요 경우에 대해서는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역시 P면 Q이다가 거짓인 경우에도 Q이면 P이다인 얘의 역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자라면 역관계에 있는 명제들을 가지고 문제를 내겠어요? 아니면 대우관계에 있는 명제들을 가지고 문제를 내겠어요? 당연히 대우관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P면 Q이다가 참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 대우가 참임을 보여서 그러니까 얘도 참이다 라든가, 혹은 원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그 대우는 볼 것도 없이 참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는 대우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꼭 머릿속에 대우 관계에 있는 두 명제는 참거짓을 항상 같이 하고, 역관계에 있는 두 명제는 우리가 참거짓을 따로따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참거짓을 같이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원명제가 참이면 역은 무조건 거짓이 된다가 아니잖아. 그지? 역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문제들이 등장을 자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봐. 자연수 n에 대해서 우리가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이걸 보자 이거야. 자, 자연수 n에 대해서라는 얘기는 전체 집합 u를 자연수로 한정하겠다라는 얘기고요. n제곱이 짝수라는 조건과 n이 짝수라는 조건 두 개가 가정과 결론으로 연결이 되어서 명제 하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여야 되는데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뭐 그럴 것 같은데 뭔가 그냥 이런 게 있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 딱 이거더라 이거야. 심증은 가. 그럴 것 같다라는. 그럼 물증을 잡아보자 이거지. 봐. 이런 경우에 얘의 대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의 대우는 뭐냐 하면 봐. n이 짝수가 아니면이지. 왜? 이나면이 아니라 아니면. 아니면 이건 뭐야?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서 부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n제곱도 짝수가 아니다. 이렇게 바로 대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얘가 참이면 원명제도 참이란 얘기잖아. 그럼 정말 그런가 볼까요? n이 짝수가 아니란 얘기는 n이 홀수란 얘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n을 2k-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k는 무슨 수가 되겠어? 자연수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 집합을 자연수로 한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n제곱이라는 놈은 결국 2k-1의 제곱이 되는데 요 놈은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봐. 요 놈도 곱하기 4가 되어 있기 때문에 k 값에 관계없이 짝수. 요 놈도 똑같은 이유로 짝수. 그럼 짝수 빼기 짝수면 짝수에다가 플러스 1이면 이놈은 뭐가 되는 거야? 홀수가 되네요. 즉 n제곱은 홀수다가 되기 때문에
짝수가 아니다가 참이 됩니다. 결국 이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의 대우인 n이 짝수가 아니면 n제곱도 짝수가 아니다가 참임이 증명이 되었네요. 그죠? 따라서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원명제도 참이 됩니다.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이렇게. 오케이? 됐죠? 이런 걸 우리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제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봐. 이런 것도 있는가 하면 문제에 또 이런 것도 나와요. 예를 들면 봐라.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이거야. 이렇게 화살표를 두 개를 쓰면 참인 명제를 뜻합니다. 그리고 not P이면 not R이다가 참이다 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 P면 Q이다가 참이라면 당연히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 되죠. 대우 명제니까. 요놈의 대우는 뭐냐 하면 R이면 P다가 바로 대우니까 요놈도 참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 우리가 요놈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게, 잘 봐. 요렇게 두 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요렇게 두 개를 같이 본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걸 얻을 수가 있냐면 봐라. not Q이면 not P인데 not P이면 not R이 되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not Q이면 not R이다 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잘 봐. 우리가 또 요렇게 두 개를 한번 보자 이거야. P면 Q이다와 R이면 P이다. 두 개를 본다라면 봐. R이면 P이고 P이면 Q이니까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R이면 Q이다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당연히 요 둘은 대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요놈이 참이니까 당연히 이놈도 참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네 둘이 대우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봐. 예,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두 개의 명제가 이 not P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로 엮일 수가 있고, 그죠? 그 엮이면서 새로운 명제인 not Q이면 not R을 탄생시킨다라는 거죠. 이건 참인 명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따라서 우리가 참인 명제를 두 개 이상 엮어서 새로운 명제, 뭐 새롭다고까지는 표현을 안 하겠지만, 그죠?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아, 원래는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 두 가지 명제를 엮음으로 인해서 not Q이면 not R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구나. 얘가 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구나 라는 겁니다. 자, 똑같이 R과 Q의 관계가 아까처럼도 표현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P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R이면 P이고 P면 Q이니까 결국 R이면 Q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이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3단 논법입니다. 이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지? 요렇게 두 가지 조건만 주는 거야. P면 Q이다. 그 다음에 not P면 not R이다. 요거 두 개만 준 다음에 다음 중 참인 걸 다 골라라. 혹은 참이 아닌 건 뭐겠느냐.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참, 이것도 참, 이것도 참, 이것도 참. 그지? 나이스하네. 참인 보기가 4개니까 그죠? 나머지 하나는 이상한 거 하나 갖다 놓는 거야. 그죠? 그래 놓고 답을 골라라. 이런 문제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그런 유형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봐. 그러면 봐라. 우리가 대우를 이용하는 것도 배웠고 3단 논법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느냐? 또 있어. 소위 말하는 귀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귀류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가정과 결론이 있었잖아. 그런데 이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결론을 부정하여 모순이 생기는 걸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
결론한 부정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보이는 거야. 결국 원래 명제가 참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 잘 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즉, 유리수가 아니란 얘기는 곧 루트 2는 무리수다를 증명해 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 이거야. 그죠? 그럼 봐. 루트 2는 무리수인데 이걸 뭘 어떻게 보여야 돼? 루트 2가 무리수는 건 뻔할 뻔짠데 뭘 더 보여? 뭐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런데 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의 결론을 부정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유리수이다. 그래서 우리가 봐. 결론을 부정하게 되면 요거야.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이걸로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봐라. 루트 2가 유리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정을 했기 때문에 결론을, 자, 루트 2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 하면 m분의 n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mn은 이게 기약분수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잖아. 유리수는. 그치? 그래서 mn은 서로 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서로 소인 정수라고 해볼까요? 네. 서로 소인 정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분모 m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 그럼 봐. 양변에 m을 곱하면 루트 2m은 이꼴 n이 되는 거고요. 양변을 제곱하면 2m제곱은 n제곱이 됩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봐. n제곱이 뭐면 짝수잖아 지금. 2배 m제곱이니까. 그지? 그러면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인 거지. 우리 이거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했었습니다. 따라서 n이 짝수이기 때문에 n을 이꼴 2k라고 넣을 수가 있어. 당연히 k는 정수.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맞죠? 그럼 봐. n이 2k니까 결국 2m제곱은 누가 되는 거야? 4k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m제곱은 2k제곱이 됩니다. 그럼 m제곱이 짝수니까 m도 짝수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럼 봐라. 우리가 n도 짝수, m도 짝수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봐. mn은 서로 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와, 서로 소다, 서로 소. 그지? 서로 소라는 것은 약분이 더 이상 안 돼. 공통인 약수가 없다라는 거잖아. 근데 n도 짝수고 m도 짝수면 mn에는 적어도 2라는 공약수가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따라서 모순이 생기는 거지. 이 모순이 생겼다라는 것은 루트 2는 유리수라고 한 요놈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결국은 원명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가 참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귀류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이 생기는 걸 보여. 이것이 바로 귀류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동영상 마칠게요.